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투동지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주제로 한번 잡아봤어요. 1억으로 하루에 22,000원을 벌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보통 1억을 갖고 있으면은 하루에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하루에 22,000원을 매일 벌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1억에 22,000원이면 사실 0.01%가 2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0.022%가 22,000원인데, 야, 하루에 0.022%를 못 버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야 1억으로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벌면은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2억으로 20만 원 정도 벌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아주 어릴 때 좀 했었어요. 아주 어릴 때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막 이렇게 선물 같은 거 공부할 때 야 선물하면은 평생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대 막 이런 거를 공부를 할 때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게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그런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지금은 유행이 좀 지난 단어이긴 하지만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자. 제가 투자자 연구소를 만든 것도 직장인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거긴 하지만 요새는 너무 시장이 불안하고 뭐 침체로 간다 어쩐다 이러다 보니까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뭐 경제적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전부터 그거에 이렇게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 아니면은 신규로 뭐 경제적 자유를 막 검색해서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한국은 그만큼 어떤 단어라는 거는 유행이 빠르고 그 유행이 또 지나가면은 또 다른 거에 또 관심을 갖고 막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근데 경제적 자유 같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너무 이렇게 망상적인 게 많아요.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되더라도 극소수만 될 수 있거나 뭐 아니면 굉장히 자본이 많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그런 거의 가능성을 계산해서 조금 도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1억을 갖고서 하루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지?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돈을 번다고 해서 또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1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1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는 거를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라고 볼 수 있죠. 어떠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기계라고, 돈을 생산해내는 기계라고 보면은 우리가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 같은 걸 할 때 감가상각 같은 걸 하잖아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장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25%씩 깎인다. 뭐 25%씩 깎여서 뭐 5년 뒤에 재구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그런 거랑 똑같이 현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으면은 경제적 자유가 그렇게 허상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일단 제목은 제가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1억이 있다. 1억이 있는데 하루에 목표를 22,000원을 버는 거를 목표로 한다.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뭐 5억이면은 11만 원이 되겠죠. 0.022%니까. 그래서 1억이라고 일단은 가정을 한다면은 월 목표 금액은 66만 9,167원이에요. 당연히 세후겠죠. 66만 9,167원이 내가 캐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월 목표고 1복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매일 22,000원씩 이렇게 들어오면은 나중 가면 금액이 굉장히 커지겠죠. 1억에 22,000원, 1억 22,000원을 다음날, 1억 44,000 얼마를 또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복리로 되면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월 목표 금액이나 연 목표 금액에는 일복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우리는 연 803만 원을 목표로 갖고 이제 하는 거죠. 1억을 갖고 803만 원을 벌면 되는데 이게 수익률이 8%가 조금 넘죠. 그러니까 1억으로 22,000원 벌 수 있는 사람은 연 8%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이 22,000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통계청 같은 거 들어가서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어떻게 보면은 감가상각 비율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이 비율만큼 계속 깎인다고 보면 돼요. 화폐 가치가 매년 깎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대표적인 지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생활 물가 지수가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는 생활물가 지수로 하고, 경제 상황이 돌아가면서 불규칙적으로 충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갑자기 원유값이 오른다든지, 갑자기 곡물 유통이 안 된다든지, 이런 돌발적인 충격을 제외한 게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는 생활 물가 지수고, 세계 경제에 충격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거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물가 지수의 20년 동안 CAGR, 그러니까 연복합 성장률을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연 8%를 벌어. 근데 생활물가 지수가 2.274%니까 실질 수익률은 5.29%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내가 1억으로 22,000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월 사용 가능 금액은 4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억을 갖고 한 달에 66만 9천 원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이게 마르지 않는 셈이 되려면 이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한 22만 원 정도는 이 원금에 붙여놓고, 그래야지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억으로 약 67만 원을 벌더라도 나는 44만 원만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르지 않는 셈이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제 계산 방식인 거죠. 그래서 금융자산이 한 5억 정도 있다 하면은 한 달에 한 220만 원 정도는 내가 쓸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8%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물론 연 4천만 원을 벌기는 하지만 월 사용 금액은 220만 원 정도다 해서,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으면은 이제 세 가지를 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5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돈을 모아야겠고, 그 다음에 연수익률을 8%를 목표로 하고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월 220만 원을 쓸 수 있는 자제력을 갖추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갖춰서 경제적 자유를 얻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지수는 또 계속 변하니까 수익률이나 사용 금액이 계속 변해야겠죠. 이 셈이 마르지 않게끔 계산을 해가면서 계속 변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를 계속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연도별로 이런 소비 물품의 금액을 계산을 해요. 이렇게 통계를 내서 내가 1년에 얼마를 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의료비 때문에 많이 오르게 된 건데, 또 실손보험 받은 거를 또 제외하면은 그렇게 많은 상승은 없었지만, 어찌됐건 이런 상승이 없을 수만은 없어요. 내가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려면은 물가 상승에 맞춰서 나의 소비 금액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고, 얼마의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얼마를 써야 되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거를 먼저 다듬은 다음에 뭔가 투자 공부를 하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이런 디테일한 계획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있는 돈으로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게 현실적인 수익률이니까 1억으로 하루에 22,000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요. 정말 끊임없이 하고, 뭐 수익률 내 가지고 CAGR 계속 계산해 가지고 이런 뭐 백테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트도 짜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뭐 저축은행 비중이나 코스피나 뭐 스파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스크립트 진행하면은 이렇게 수익률 CAGR 나오는, 뭐 이런 거를 계속 만들고 공부하고 합니다. 요새는 이런 거 구축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스크립트 짜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전략도 계속 부과하면서 해야 되니까. 물론 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입니다. 많은 책들을 보면은 저는 퀀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뭐 퀀트 투자나 아니면 뭐 자산 매분이나 뭐 가치 투자 같은 것도 공부하고, 단기 트레이딩이나 뭐 매크로 투자나 콜옵션 매도 같은 그런 파생 투자나 달러 뭐 매수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리드 매매라고 하죠. 그게 무한 물타기 같은 건데, 그리드 매매 같은 거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책도 보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는 책들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번 읽은 책들인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저만의 이제 전략을 계속 만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진짜 깨지지 않는 그런 전략을 만들려고. 그래서 요새는 좀 이런 스크립트 짜는 거에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 영상이 좀 뜨문뜨문 올라가는데, 그래도 제가 뭔가 요새 하고 있는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하루 2만원처럼 벌 수 있는 방법, 뭐 5억으로 4천만 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투자를 좀 상식적인 투자 수익률이니까요. 막연하게 어떤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마르지 않는 셈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